최고의 환경, 완벽한 삶이란 부모의 허상입니다. 사랑한다는 핑계로 상처를 무심코 대물림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좋은 환경보다 자기 긍정감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는 지금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불과 몇 년 뒤면 아이가 아빠, 엄마하고 부르며 도움의 손을 내밀었던 날들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처음 만나는 세상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믿을 만한 곳으로 여기기도 하고 불안한 곳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도 만들어 갑니다. 부모가 아이를 관심 있게 살피고 따뜻하게 감싸면 아이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무관심하고 차갑게 대하면 아이는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아이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말을 걸어 주세요. 아이들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며 성장합니다. 가끔 이를 안 닦아도 생명이 위태롭진 않습니다. 아이니까 흘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이런 부주의해 보이는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의 미숙함을 꾸짖지 마세요. 아이의 미숙함을 인정하지 않은 채 버릇을 고쳐주겠다면서 흘리고 쏟을 때마다 잔소리를 하는 것은 아이의 행동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아이를 기죽이고 자존감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주는 것이 방법입니다. 부모의 애정어린 선행을 아이들은 잊지 않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비장한 육아 해법서보다 마음 편해지는 육아서. 아이를 키우는 건 사실 불안한 일입니다. 이 책에는 육아서와 같이 읽기만 하면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금세 아이가 달라지는 육아법 같은 강력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뇌와 마음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마음 편히 육아를 한 비결이 담겨 있으니 육아를 하면서 불안해지거나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읽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부모 눈엔 막무가내 고집불통 같아도 아이 입장에선 용기를 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은 고집이나 때와 다릅니다.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이 있어야 할 수 있고 타인을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는 아직 서툴지만 자기 주장을 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장에서는 자기 주장이 선명해지는 아이를 대견하게 바라보고 아이의 성장을 독려할 수 있는 말들을 소개합니다. 성장의 속도는 아이마다 다르니 발달이 느리더라도 연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만큼은 즐겁게 식사하게 해주세요. 맛있는 채소 요리를 먹지 못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약 아이가 채소를 너무 싫어해서 먹기를 거부한다면 과일로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도 채소 먹는 걸 힘들어했지만 억지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될 때까지 채소를 입에도 안 댔던 아이들이 신기하게도 이렇다 할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은 아이들 모두 채소를 즐겨 먹습니다. 아이의 행동 이면을 바라보세요. 예전에 심리상담사 양성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임상심리학자인 고마고메 마사토 선생을 만났습니다. 선생은 증상은 본인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제거해 버린다고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의사로서 의아했습니다. 환자들은 증상을 없애달라고 병원에 오는 건데. 그런데 심리 상담 공부를 지속하면서 선생의 그 말이 조금씩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이의 문제 행동을 당장 없애버려야 하는 귀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 것. 그 대신 그 문제 행동은 아이가 열심히 생각해낸 소중한 대처법일지 모른다고 여길 것. 그 행동의 이면을 살필 것. 예를 들면 아이가 주변을 어지럽히고 게으름을 피울 때는 무언가 하기 싫고 거부감이 드는 걸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그런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영어 실력보다 대화 능력이 중요합니다. 큰 아이도 아직 어린아이랍니다. 칭찬하지 말고 대등하게 대해 주세요. 지금은 TV에 집중하지만 나중에는 내 아이는 얼마나 나를 신뢰할까요? 부모가 시키는 순간 흥미는 반감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훨씬 강합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은 그 근거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즉, 무언가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실패하면 없어지는 자신감이지요. 반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예감이나 신념 같은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용기를 인정해 주세요. 착한 아이는 욕구가 억눌려 있는지 살피세요. 장난감 조작이 서투르고 망가뜨릴 것 같을 때 설명서대로 가지고 노는 게 중요할까요? 잔소리가 아이의 생각의 기회를 막습니다. 아이가 내미는 손을 기쁘게 잡아주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긍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돌볼 수 있는 시기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놀러가는 날엔 잔소리를 멈춰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반드시 말로 표현해 보세요. 학교에서 전화 온 사실을 아이에게 절대 알리지 않는다. 이것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우리 부부가 지켜온 방침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벌였든 오늘 하루를 잘 지내고 선생님이 잘 보살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반항하는 원인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강한 훈육은 아이를 폭력적으로 만듭니다. 화내는 것보다 꾸중하는 게 더 낫습니다. 화를 내는 건 폭력입니다. 잘못한 부분은 정확히 사과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따뜻한 부모에서 지켜보는 부모로 변화해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모든 순간이 성장의 기회입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합니다. 아이들의 버릇을 잘못 들이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정리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보다 집에서 아이가 무조건 편히 쉬게 하는 것을 육아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는 옷을 제자리에 걸어두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정리한 건 불과 몇 년 뿐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저는 아이들이 언젠가는 스스로 정리하게 될 거야 하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도 아이에겐 기회입니다. 엄마는 자식을 떠나보내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은 에르나 퍼먼이라는 심리학자의 유명한 논문 제목입니다. 이 논문에는 부모가 도와주거나 이끌어주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돕지 않고 이끌어주지 않을 때 아이가 확실하게 자립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마음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앞에서 소개한 엄마는 자식을 떠나보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논문의 핵심은 떠나보낸다와 존재한다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책망하거나 어려워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가 손을 뻗으면 닿는 그 자리에 있는 존재입니다. 아이를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힘들고 안타깝겠지만 아이는 부모가 그런 기분인 것도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도 틀림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 속에 섬세하고 애틋한 이별이 쌓이고 쌓이면 아이의 인생을 존중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책을 읽은 분들은 육아의 열매라고도 할 만한 이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어보지 못해서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말들. 타나카 시게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